저는 1층에 거주하는데 요즘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앞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지 계속해서 거품이 역류하는데요. 엘리베이터 공문도 써붙여보고 관리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건물 방송도 해봤는데 여전히 거품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류할 때마다 휴지통 2개 가득 받아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오늘은 아파트 앞에 가서 어느 집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한 거야?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범인을 찾아내고 싶은데요. 제가 맞은편 아파트에 가서 어느 세대의 세탁기가 있나 보는 것이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유, 오죽하면 이제 이런 사연까지 보내시고 나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을지, 이제 뭐 세탁기 소리만 들어도 막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은편 건물에서 다른 집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이게 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지 또 우려도 되거든요, 임 변호사님. 네, 사실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네, 밖에 보는 그게 뭐 망원경 예. 같은 걸 쓴다거나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겠지만, 이제 우리 형법에 뭐 사생활 침해죄라는 게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의 보호익은 보호받아야 하고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우리 법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긴 한데, 네. 별도로 사생활 침해죄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억지로 뭐 문을 연다거나 집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주거 침입죄가 될 거고, 만약 이제 반대편에서 집 안에 들여다보려고 뭐 망원경들을 사용했다거나 가까이 붙어서 봤다면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내가 공중에 불안을 야기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연인이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뭐 관리사무소나 공동소독 또 건물 관리 시에 앞베란다 세탁기 설치 세대를 조사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까요? 네, 임재현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다소 모호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리 관리사무소를 하더라도 일반 세대 세탁기 설치 여부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사실 수사기관도 영장 없이는 남의 주거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해당 세대에서 임의로 조사에 협조하는 것 말고는 어떤 형태로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아유, 점점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파트 관리 규정상 앞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항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겨울 되면 아파트에서 뭐 수도관 동파된다고 세탁기 조심하라 이런 방송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앞베란다, 그러니까 발코니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앞베란다 발코니에는 통상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수관의 경우에는 이제 옥상으로부터 이제 빗물이나 이제 눈 같은 그런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이 흘러내려가는 공간이지, 이제 세탁기의 경우에는 연결하면 이제 오수관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거품이 나오고 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우수관으로 세탁기를 연결하게 되면은 환경도 침해되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수관에 연결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는 이제 하수도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하수도법 30조에 따라서 이제 이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 규정상으로도 앞베란다에 설치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규정이 돼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이 배수 설비 규정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당연히. 네, 빗물관 있는 아파트 앞베란다에 이제 뭐 세탁기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요. 그럴 경우에 100만 원 이내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돼요. 네. 이거는 이제 하수도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세탁 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폐수가 하천에 흘러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세대를 알게 됐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건지, 이분 또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상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네, 만약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공용 부분의 문제라면 뭐 아파트 관리단 이런 쪽에서 배상을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인의 가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건데, 이제 실비, 그러니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사 회몽에 대한 실비 정도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수가 넘쳐서 타일 같은 게 깨졌다거나 뭐 벽지가 오염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통상의 교체 비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는 없고 원래 수준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실비는 청구하실 수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만으로도 전보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걸 상대방도 알 수 있었고 그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입증이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